교무실 문이 열리자 은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감은 은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징계 통지서를 책상 위로 밀었다. 미술실 화재와 작품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분간 등교를 정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들었다. 정학이요? 징계위원회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마. 저는 불을 낸 적도 없고 제 그림을 망가뜨린 적도 없어요. 학생들 진술이 일치해. 내가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미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더구나. 그건 제가 그림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교감은 준비해둔 진술서를 펼쳤다. 은설이 평소 심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고 강혜라와 여러 차례 충돌했다는 내용이었다. 아래에는 같은 과 학생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이 학생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 은설은 익숙한 이름들을 내려다봤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밥을 먹었던 친구들까지 헤라의 편에 서 있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화재 때문에 저장 장치가 손상됐어. 복도 영상은 남아있잖아요. 고은설. 교감은 목소리를 낮췄다. 학교가 너 하나 때문에 언제까지 시끄러워져야 하지? 은설의 손이 징계 통지서를 구겼다. 저 하나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태도를 보니 반성할 생각도 없구나. 제가 안 한 일을 왜 반성해요? 징계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학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은설은 교감의 말을 끊었다. 아니요. 교감 선생님, 진짜 저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교감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이 은설에게 나가달라는 뜻으로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온 은설은 통지서를 가방에 넣었다. 끝까지 울지 않으려 했지만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앞이 계속 흐려졌다. 현관 앞에는 헤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헤라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은설의 앞을 가로막았다.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은설은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 비켜. 정학이라며? 축하해. 그나마 퇴학은 아니잖아. 은설이 걸음을 멈췄다. 내가 애들한테 진술서 쓰라고 했지? 증거 있어? 미술실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도 너였어. 헤라는 웃으며 은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경고했지? 주제넘게 석진 오빠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이게 석진이 때문이야? 오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내가 아무리 이래도 석진이가 널 좋아하게 되지는 않아. 헤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너 같은 애가 오빠 옆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집안도 형편없고 학교에서는 문제나 일으키고 이제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은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누가 그래? 소문이 다 났어. 병원에서 내 가족들이 검사받았는데 아무도 피가 안 맞았다며. 입 다물어. 너도 이제 알겠네. 내가 그 집 딸이 아니라는 거. 은설이 헤라의 팔을 붙잡았다. 누가 말했어? 아파. 나. 우리 집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헤라는 은설의 손을 뿌리쳤다. 왜 나한테 물어? 너를 주워온 사람한테 물어봐. 헤라는 은설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 은설은 뒤쫓아가려다 계단 난간을 붙잡았다. 병원에서 다친 팔이 다시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그 통증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석진은 학교 정문 앞에서 은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설이 징계위원회에 불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은설의 손에 들린 통지서를 확인했다. 정학이야? 잠깐 학교에 나오지 말래. 누가 이런 결정을 했어? 괜찮아. 이게 어떻게 괜찮아? 석진은 곧장 학교로 들어가려 했다. 은설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교감 선생님 만나볼게. 화재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말하면 돼. 내가 나섰다가 헤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당하고만 있으려고. 은설은 석진의 손을 놓았다. 너 때문이야. 석진의 눈이 흔들렸다. 뭐? 강혜라가 이러는 이유 너 때문이라고. 헤라가 그렇게 말했어? 나한테 경고했대. 너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석진은 주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가 직접 확인할게. 은설은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하지마. 지금 내가 헤라를 몰아세우면 걔는 나한테 더 큰 일을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 그래.
고은설. 나 지금 학교 문제만 있는 거 아니야. 은설은 떨리는 숨을 삼켰다. 내가 누구 딸인지도 모르겠어. 석진이 한 걸음 다가왔지만 은설은 뒤로 물러났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마. 내가 잘해줄수록 내가 더 망가져.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해. 나는 내 마음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어. 은설은 통지서를 움켜쥐고 돌아섰다. 석진은 붙잡지 못했다. 멀어지는 은설의 뒷모습을 보던 그의 눈빛이 헤라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그 시각 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정학으로 끝내면 어떡해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곤란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바로 퇴학시키면 학교 쪽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주 실장, 그런 거 잘하잖아. 왜 못하는 척해? 내가 다 아는데. 의사님, 이번 일은 화재까지 얽혀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경찰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설이가 불을 낸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학생 하나를 퇴학시키자고 없는 증거까지 만들라는 겁니까?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무슨 수로 퇴학을 시켜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시간 없어. 그 애가 자꾸 석진이 주변을 맴돌잖아. 주 실장은 잠시 말을 아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무슨 뜻이야? 고은설 학생의 출생 문제까지 알아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란의 손가락이 멈췄다. 내가 시킨 일이나 해. 네. 통화를 끝낸 미란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젊은 희정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금의 미란과 닮은 여자가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주혜수. 미란은 사진을 구기려다 다시 펼쳤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 찾아. 집으로 돌아온 은설을 맞은 사람은 왕금자였다. 금자는 은설이 들고 온 징계 통지서를 읽자마자 식탁 위에 던졌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희정이 급히 통지서를 집어들었다. 정학? 난 안 했어. 은설의 해명보다 금자의 목소리가 먼저 높아졌다. 안 하기는 뭘 안 해. 학교에서 오죽하면 이런 종이까지 보냈겠어? 어머니, 아직 최종 결정도 아니에요. 내가 싸고 도니까 애가 겁이 없는 거야. 그림 좀 그린다고 떠받들어 줬더니 학교에 불이나 내고. 제가 불 안 냈다고요? 그럼 누가 냈어? 강혜라가 미술실에 왔었어요. 희정의 얼굴이 굳었다. 헤라가? 내 그림도 걔가 망가뜨렸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거짓 진술도 시켰고요. 금자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또 남 탓이지. 왜 그 잘 사는 집딸이 너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겠어? 은설은 금자를 바라봤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할머니는 왜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제 탓을 하세요? 내가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희정이 금자의 앞을 막았다. 그만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기한이 사업 망했지. 은국이까지 집을 나갔지. 이제는 학교에서 불까지 냈어. 은설이가 낸 게 아니라잖아요. 내가 저 애를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은설의 시선이 희정에게 향했다. 희정은 금자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데려오다니요? 금자는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가 방금 저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맞는데요? 희정이 은설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학교에 가서 알아볼게. 은설은 희정의 손을 내려다봤다. 엄마도 내가 불을 냈다고 생각해? 아니. 그럼 내가 엄마 딸이라는 것도 믿어. 희정의 손에 힘이 빠졌다. 은설은 그 짧은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또 대답 못하네. 은설아, 그건 다른 문제야. 나한테는 같은 문제야. 학교에서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고 집에서도 내가 누군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은설은 징계 통지서를 찢었다. 다들 내가 없어지기만 바라는 것 같아. 희정이 붙잡으려 했지만 은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금자는 그런 희정을 보며 낮게 말했다. 이참에 다 말해. 더 숨겼다가 저 애가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어머니는 은설이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나는 우리 집 걱정해. 저 애 때문에 우리 집이 더 망가질까 봐.
희정은 금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은설이는 우리 딸이에요. 낳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내 딸이야? 희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키웠어요. 아플 때 밤새 안고 있었고 처음 걸을 때 손잡아줬어요.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사람 새끼예요? 금수만도 못한 거지. 금자는 희정의 기세에 밀려 입을 다물었다. 희정은 구겨진 징계 통지서를 챙겨 집을 나섰다. 은설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자신이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다. 학교에 도착한 희정은 교감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은설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가해자로 정해놓고 징계부터 합니까? 교감은 난처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학부모님, 목소리 낮추십시오. 제 딸이 퇴학당할 수도 있다는데 목소리가 낮아져요? 여러 학생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그 학생들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는 알아보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혜라 학생도 조사했습니까? 교감은 대답을 피했다. 특정 학생을 지목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은설이는 특정해서 정학시켜놓고 혜라는 왜 이름도 못 꺼내게 해요? 복도 끝에서 미란이 걸어왔다. 학교에서 소란 피우는 버릇은 여전하네. 희정은 목소리만 듣고도 몸을 굳혔다. 미란은 교감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감이 자리를 피하자 두 사람만 복도에 남았다. 희정은 미란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한 짓이지. 무슨 짓? 혜라 시켜서 은설이 그림 망가뜨리고 불까지 내고 친구들 입도 맞춘 거. 증거도 없이 내 딸을 모함하지 마. 내가 은설이한테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미란의 눈빛이 변했다. 알면 조용히 있어야지. 은설이 퇴학시키려는 짓 당장 멈춰. 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야. 내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잖아. 그 애가 제 분수도 모르고 석진이한테 달라붙으니까 그렇지. 희정은 미란의 팔을 붙잡았다. 은설이한테 손 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미란은 희정의 손을 떼어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의 숙으로 살았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말할 거야. 미란은 주의를 확인한 뒤 희정을 빈 교실로 밀어넣었다. 주의 숙이 아니라 주미란이라고 했지? 이름을 바꾼다고 내가 한 짓까지 없어져. 말 조심해. 은설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의 인생을 또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또. 미란이 희정을 향해 비웃었다. 마치 내가 그 애를 구한 것처럼 말하네. 적어도 버리지는 않았어. 미란의 손이 희정의 뺨을 향했지만 희정이 먼저 그 손목을 붙잡았다. 왜? 은설이가 내 과거를 알아내면 무서워. 내가 무서운 건 내 입이야.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고 다니는 그 입. 없었던 일이라고. 그래. 내가 애를 낳았다고. 언제? 증거 있어? 희정은 가방을 열다가 손을 멈췄다. 미라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뭘 가지고 왔어? 내가 알 것 없어. 미란이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와 낡은 사진들이 쏟아졌다. 미라는 사진 한 장을 먼저 집어들었다. 젊은 주혜숙이 병원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희정은 갓난아이를 안고 그 곁에 앉아 있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왜 아직 있어? 희정은 사진을 빼앗았다. 은설이가 누구인지 밝혀줄 증거니까. 그 사진 하나로 뭘 밝히겠다는 건데. 사진만 있는 줄 알아? 미란이 희정의 팔을 붙잡았다. 그 아이한테 말하지 마. 왜? 내가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 애는 내 딸이 아니야. 그럼 누구 딸인데?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희정은 가방을 챙기고 돌아섰다. 은설이가 물었어.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왜 버렸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은 아무 말도 못했어. 미란은 희정의 앞을 막았다. 앞으로도 하지 마. 이제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은설이만 다칠 것 같아. 희정의 걸음이 멈췄다. 미란은 목소리를 낮췄다. 기한 씨도 다쳐. 내 아들도 다치고. 내가 지키겠다고 데려간 그 아이 때문에 내 가족이 전부 무너질 거야. 협박해도 소용없어. 협박인지 확인해 볼래? 희정은 두려움을 감추며 교실을 나갔다. 미라는 곧바로 주 실장에게 전화했다. 박희정이 가진 자료부터 찾아. 어떤 자료입니까?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사진. 주혜숙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건 전부. 학교 일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위원회 그대로 진행해. 고은설이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 집에 남은 은설은 서랍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다. 희정이 답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찾아야 했다. 가족사진 사이에는 은설의 돌 사진이 없었다. 예방접종 기록도 2살 이후부터만 남아있었다. 출생 직후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베네쩌고리와 낡은 팔찌가 들어있었다. 팔찌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혜숙. 은설은 그 이름을 휴대전화에 입력했다. 뚜렷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재단 행사 기사에 실린 사진 한 장이 검색됐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지금의 주미랑과 닮아 있었다. 은설은 곧장 희정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 기안을 찾아갔다. 기안은 은설이 내민 팔찌를 보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이거 누구 거야? 어디서 찾았어? 엄마 장롱에서요. 괜히 옛날 물건 뒤지지 마. 은설은 팔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났다. 주혜숙이 누구예요? 기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빠도 알고 있죠? 엄마한테 물어봐. 다들 엄마한테 물어보래.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기안이 은설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은 학교 문제부터 해결하자. 전 지금 학교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은설아, 나 낳아준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안의 손이 내려갔다. 근데 난 왜 버렸대? 널 버린 게 아니야. 은설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요. 기안은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빠도 나한테 거짓말하네. 은설은 팔찌를 움켜쥐었다. 주혜숙이 주미란 이사님이에요? 기안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은설에게는 대답보다 분명했다. 은설은 집을 나와 청마장학재단으로 향했다. 출입을 막는 직원에게 주미란을 만나야 한다고 했지만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모습을 본 석진이 은설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해? 주미란 이사님을 만나야 해. 왜? 은설은 손에 든 팔찌를 보여줬다. 이 이름 내가 알아. 석진은 팔찌에 적힌 주혜숙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처음 들어. 주미란 이사님의 옛날 이름일 수도 있어. 그게 너하고 무슨 관계인데? 은설은 애써 울음을 참았다. 내 친엄마일지도 몰라. 석진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헤라가 로비로 들어왔다. 은설과 석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헤라는 곧장 다가왔다. 너 정학 중이잖아. 여기는 왜 왔어? 은설은 헤라를 지나쳐 미란의 사무실로 향하려 했다. 헤라가 은설의 팔을 잡았다. 우리 엄마 만나서 또 무슨 거짓말 하려고? 내가 너 학교에서 끝내준다고 했지? 석진이 헤라의 손을 떼어냈다. 그만해. 오빠는 빠져. 내가 은설이한테 한 짓, 내가 다 알아낼 거야. 오빠도 제가 불을 안 냈다는 증거 없잖아. 적어도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은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미란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희정과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정이 다시 미란을 찾아온 것이었다. 은설이 정학 취소시켜. 싫다면 이걸 징계위원회와 이사장에게 넘길 거야. 희정은 봉투에서 오래된 출산 기록을 꺼냈다. 주혜숙, 내가 입원했던 기록이야. 미란은 서류를 확인하고도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동명이인이겠지. 사진도 있고 내 서명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애를 낳았다고. 언제? 증거 있어? 여기 있잖아. 그게 고은설이라는 증거는? 희정의 입이 닫혔다. 미란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왜 말을 못해? 은설이가 내가 낳은 아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내게 넘긴 사람이 너야. 아니, 주혜숙. 주혜숙이 아니라 주미란이라고 했지? 미란은 출산 기록을 희정의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고은설을 낳은 적 없어. 그럼 그날 내가 데려온 아이는 누구야? 그걸 아직도 몰라? 희정의 표정이 굳었다.
문 밖에 서 있던 은설은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미라는 희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병원에서 데려간 아이와 내가 낳은 아이는 달라. 무슨 말이야? 그날 아이가 바뀌었어. 희정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다. 누가 바꿨어?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희정이 미란의 팔을 붙잡았다. 은설이는 누구 딸이야? 알고 싶으면 먼저 약속해. 그 애를 석진이 앞에서 치우겠다고. 아이 인생으로 거래하지 마. 그럼 평생 모르고 살아. 은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희정과 미란이 동시에 돌아봤다. 은설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주예숙이라고 적힌 팔찌가 들려 있었다. 둘 다 그만해요. 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설아, 내가 어떻게 여기를. 엄마가 말 안 해줘서 직접 왔어. 은설은 미란의 책상 위에 팔찌를 내려놓았다. 주예숙이 이사님 맞죠? 미란은 팔찌를 보는 순간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걸 어디서 났니? 저를 싸고 있던 베네 저고리 안에 있었어요. 희정이 은설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은설은 희정의 손을 뿌리쳤다. 집에서는 아무도 말 안 해주잖아. 은설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전화 왔어요? 아니. 그럼 왜 제 물건에 이사님의 옛날 이름이 있어요? 그건 내 물건이 아니야. 엄마는 저를 이사님한테서 데려왔다고 했어요. 희정이 다급히 막았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빠한테도 들었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다고. 미라는 희정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내 가족은 입이 참 가볍구나. 대답해주세요.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누구 딸이에요? 미라는 팔찌를 집어들었다.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적어도 제가 왜 버림받았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넌 버림받은 게 아니야. 희정이 울먹이며 끼어들었다. 엄마가 널 선택했어.